기하 벡터에서도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미지화라고 들어봤어? 아,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림 같은 거를 네 머릿속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볼게. 이 문제를 봤을 때 원뿔의 빗변 쪽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선이 정사형을 시키면은 여기서 삼각형 모양이 되지. 네. 하지만 이 바닥면 쪽에서 봤을 때 정사형을 시키면은 여기서 원이 정사형이 되는 형태가 되잖아.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방향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그런 정사형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게 문제를 푸는 좋은 힌트가 되겠지?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추론 능력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림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이 문제가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거지. 이거는 굴을 뜻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 평면은 어떻게 있을까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림이 확립이 되면은 그려서 문제를 직접 푸는 거지. 네.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는 과정이 너의 추론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사실 우리 친구들이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모든 것들은 되게 익숙해요. 뭐 평면에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얼마든지 합니다. 뭐 포물선, 쌍곡선, 타원 다 해요. 근데 이제 공간에 뭐가 있었을 때 그 공간의 그림을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을 평면에 나타낸 문제를 주는 거고 그 평면에 나타낸 그림을 보면서 공간을 떠올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작업이 그거예요. 어떤 입체가 있었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상상한다는 게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연습이 안 되고 그냥 대수적으로만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도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각부터 길러주는 연습 차원에서는 뭐 추천할 만합니다. 이렇게 추론력을 키우다 보면은 느끼는 게 생길 거야. 그런 거는 복잡한 문제도 복잡한 문제인데 오히려 간단한 문제에서 확연히 나타날 수 있어. 5번은 크게 세 가지 풀이가 있어. 내적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비교적 간단한 풀이인데 AC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0이잖아. 네. 그리고 AF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은 0, 1,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이걸 내적을 하면 1이 되지. 네. 비교적 간단한 풀이지. 네. 그리고 2번 풀이는 얘를 두 개로 벡터를 분할해서 하는 거야. 네. 각각의 단위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볼게. 네. 그러면 AC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잖아. 네. 그리고 AF 벡터는 B 벡터 빼기 C 벡터. 그치. 이거를 풀어서 하는 게 두 번째 공식이지. 하지만 세 번째로 보면은 내가 사실 이 단위 벡터로 나눈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 셋은 자기 자신하고 만나지 않는 이상 내적을 해버리면 다 0이 돼. 한마디로 여기서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건 B밖에 없잖아. B 벡터의 제곱밖에 없잖아. 네. 나머지는 그냥 다 0이야. 그럼 바로 1이 될 수밖에 없지.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바로 보고 이거를 분할해버리고 1이라는 답에 접근할 수 있었어. 한마디로 이거를 이미지화를 통해서 네.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아, 네. 그 이미지화를 할 때 이미지화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지화를 할 때는 보통 하나 이상의 그림들이 나오잖아. 그게 겹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그려가는 게 중요하고, 이미지화의 맹점 중 하나가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판단 못하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있어.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을 잘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계속 조건을 생각해서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네.
오늘 우리가 멘토링을 통해서 추론 능력 향상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줬잖아. 네. 확통에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그리고 기하 벡터에서 그림이 있는 것, 없는 것을 이미지화해보는 연습들을 집에서 숙제로 해왔으면 좋겠어. 너가 직접 해보다 보면은 너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그것들을 바탕으로 다음 멘토링을 같이 해보자. 네. 잘할 수 있겠니? 네. 미적분 1과 미적분 2는 대부분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함수에 대한 이해를 단순히 그래프 그릴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을 이용하고 또 적분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연속, 불연속으로 함수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함수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률과 통계라는 부분은 지금 어떤 수능의 입장에서는 심플하고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확률과 통계 그러면 순열 그러면 4가지, 뭐 조합 그러면 3가지, 중복조합 3가지 유형이 출제가 된다. 분할 2가지, 뭐 이항정리, 확률 6가지, 통계 6가지 이런 식으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자꾸 연습해 보는 게 확률 통계 잡는 법이고 절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지 않으니까 좀 쉼을 줘라. 이렇게 메시지 주고 싶고요. 학생들이 대수적인 어떤 기백에서의 계산이 있거든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동등해져요. 대수적인. 그래서 그 대수적인 계산이 아니고 이제 기백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고력.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벡터를 배웠다라고 하면 삼각형의 오심도 알고 있으니까 무게중심하고 수심하고 방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관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벡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 거지만 거기에서 내가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의 개념을 있는 그대로 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획일화된 풀이를 해왔던 멘티. 멘토의 사고력 공부법으로 수학 공부의 폭을 넓히려는데 지금까지 했던 공부법과는 전혀 달라서일까 혼란도 적지 않다. 그런 멘티를 위해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해주는 재봉군. 새로운 공부법을 적용시키며 생긴 혼란을 최대한 잡아주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 문제풀이 메모지 활용법도 빠짐없이 전달했다. 출연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바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속 붙여야 돼요? 이거는? 일단 나는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모르면은 그냥 일단 붙여버렸어. 아, 다시 푼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 네. 여러 번 푼으로써 더 잘 정리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다가 모르면 계속 붙이다가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잖아. 네. 진짜 드물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이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나는 그 문제를 가위로 오려서 따로 모아놨어. 그리고 항상 그걸 보곤 했어. 네. 그럼 문제집을 자르는 거예요? 그치? 그럼 뒷면에 있는 건 못 풀지 않아요? 앞뒷면에 모르는 게 하나씩 있으면은 네. 그냥 이 한 장 자체를 찢어가지고 네. 따로 아.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 네. 그리고 그 모아둔 것들을 복사를 하던가 아니면은 적정히 분배를 해가지고 너가 자주 가는 장소, 책상이나 고등학교 책상 사물함 네. 이런 곳에 잘 배치를 해두면은 수시로 볼 수 있잖아. 네. 이렇게 자주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럼 추론력을 길러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만 계속 보면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왜냐면 문제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문제는 계속 쌓일 거고 네. 새로운 문제가 그러면 점점 많아질 거잖아. 네.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 위에 하나의 풀이가 아닌 우리가 메모지에 다양한 풀이 방법들을 정리해 왔잖아. 네. 그 풀이들을 보면서 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너가 해왔던 다양한 추론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네. 단순히 수학을 그냥 문제 푸는 과목이 아니라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과목으로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낀 걸 바탕으로 하면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수학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멘티. 한 번의 실수를 실수로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점검했던 재봉군과 꼭 닮은 모습인데 제가 윤성이한테 알려준 공부 방법은 윤성이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부 방법을 찾아보면서 혹은 그것들의 장점을 쏙 빼가지고 자신의 공부 방법을 점점 확립해 나가면은 윤성이가 원하는 대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윤성이를 저는 계속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재봉군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자신만의 수학 공부법을 만들어냈듯 대학생활 중에도 취미와 공부, 또 다른 경험들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특별한 캠퍼스 생활을 꾸려나갈 것이다. 줄 사람 많을 거야. 카메라 공포 찍나? 뭐지? 왜 그러지? 그래서 그치 그래. 아 맞아.